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료비 보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치료비의 구분에 관해서 살펴보면 치료비는 증상의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치료비는 증상의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적극적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 치료입니다. 적극적 치료의 목적은 증세의 호전 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 치료는 증세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응급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긴박한 치료, 즉 수술이나 응급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시부터 증상의 고정 때까지는 그 응급상황이나 또는 응급상황 이후 좀 더 개선의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적극적 치료예요. 그러면 소극적 치료는 무엇이냐? 보존적 치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급한 수술, 응급수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또 치료를 받겠죠?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쭉 치료를 받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증상이 이제 고정이 돼요. 증상이 고정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적극적 치료를 해도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후유증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극적 치료를 하게 돼요. 보존적 치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라는 것은 보통 식물인간 이런 경우가 많겠죠?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왜 치료를 증상의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극적 치료, 소극적 치료로 나누냐? 그것은 장애 판정 시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 이전에 장애 판정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또한 법원에서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시부터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까지는 적극적 치료를 하면 증상의 호전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예요. 아직까지는 더 치료를 하면 이분은 증세가 호전되거나 즉 개선되거나 완치가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받는 장애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치료하면 장애 상태가 개선이 되니까요. 정확한 장애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의 고정 시점 이전에 받은 장애 진단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장애 판단은 그래서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험회사도 수긍하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장애 진단을 인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치료비가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고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였어요. 그런데 이 비용은 사고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사고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이 치료비만 해당이 되고 인과관계가 없는 이러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 예를 들어보면 과잉치료를 받는 경우 전치 3주에 타박상에 상해를 입었는데 1년간 치료를 받는 경우 두 번째로 더 이상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경우 그 장기 입원한 입원 기간에 입원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에 대해서 한 치료. 예를 들면 사고로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됐는데 이 피해자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충수염, 복막염에 대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이러한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는 당연히 보상을 못 받겠죠?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